경북 울진 지역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를 시작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16일 첫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군부금화를 위해 기도하는 ROTC 기독장교연합회 알기연이 조찬 예배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에 독점으로 제공하는 미국 흥행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신나는 교회에서 첫 상영회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강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예장, 백석, 합동, 침례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주택이 공사를 마치고 첫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정성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검게 그을린 산마루 아래 새롭게 정돈된 가정집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 지역 산불 피해로 주택이 전소됐던 자리입니다. 울진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시작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의 첫 결실로 한국교회 총연합은 16일 이재민들과 입주 예배를 드리고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집이 전소된 지 6개월 만입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며 입주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사회적인 약자 편에서 정의의 말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집 짓기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한교총은 지난 3월 열흘 넘게 이어졌던 산불이 진화되자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울진을 방문했습니다. 산불 피해 종합사무실과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를 만나 민간인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발빠르게 강구책을 마련한 한교총은 전소 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 사랑의 집 짓기 건축 준비에 나섰습니다. 당초 35채를 짓기 위해 35억 원 상당의 모금 활동을 펼쳐왔지만 목표 금액을 넘어선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모아지면서 19채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민들은 평생의 터전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한국교회가 함께 해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지요. 너무 고맙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먼 데서 다 오셔가지고 또 행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반가워요. 평생을 알뜰살뜰히 아끼며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으로 좌절할 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날 입주식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전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한교총에서 추진 중인 집짓기 운동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소중한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첫 입주식을 시작으로 울진군에서 진행하는 축대공사의 진도에 따라 금년 말까지 54채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군복음화는 일반 장병들을 위해 사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장교들을 위한 사역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학군단 장교 출신인 기독신우들의 모임 ROTC 기독장교연합회인데요. 현역 장교들과 ROTC 후보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 조찬 예배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군 장교 출신 크리스천들의 신앙 공동체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조찬 예배를 가졌습니다. 횟수로만 이번이 184번째 모임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알기원은 매월 기수별 신우회와 역대 회장들이 함께 모여 조찬 예배를 통해 군선교 사역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전방에 가면은 약 한 40여 명의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냥 식구처럼 지냅니다. 그때 부하 소대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책임과 소명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예배는 특별히 27기 신우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선후배로 이어진 신앙의 끈을 견고히 하기 위해 신우회도 기수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후원과 격려로 설립된 27기 회원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알기원 회장단과 선배들은 알기원을 상징하는 메달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2명의 목회자가 4분의 선교사가 계신데 이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27기 신우회가 되도록 이끌겠고 선교가 정말 목적이 되고 예배에는 군선교 복음 전파에 동역하기 위해 구TV 김명전 대표이사와 LA 미주 기독교 방송 남철우 대표 등 미디어 선교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알기원 회원들이 직접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 등록하며 미디어 선교사로서 선교 비전을 나눴습니다. 한편 군 복음화 사역에 나서고 있는 알기원은 오는 10월 영락교회에서 후보생 선교 활동 비전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가 한국교회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첫 상영회가 신나는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영화를 본 성도와 목회자들은 크게 감명받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첫 상영회가 신나는 교회 동탄과 병점 채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어 진행된 상영회엔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자리에 관람했습니다. 자리한 성도들은 상영 전 판매된 팝콘과 음료수를 사들고 제대로 영화관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은 구TV의 특별 시네마 첫 번째 영화입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의 순수한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을 담았습니다. God and then brought a dead bird back to life. No, I didn't. God did. 영화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감동적이었다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커짐을 느꼈습니다. 영화 재밌었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더 깊게 뿌리 뻗어진 것 같아요.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나는 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희 목사도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이 목사는 1시간의 설교보다도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며 감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교회들마다 단체 관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미국 박스오피스 4주 연속 6위를 차지했던 흥행작입니다. 상영을 원하는 교회는 구TV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등 판매 수익은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강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위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축제는 교회 소속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여의도 한강공원.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 르네상스 음악회가 열린 현장입니다. 한강 문화축제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담임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한강문화축제를 열게 된 것은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성경적으로 희년의 뜻깊은 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이번 무대는 특별히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꾸려졌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정영숙 권사와 선교위원장 신현준 집사가 사회를 맡았고 지상파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록밴드 몽니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와 손준호 씨, 순천시립합창단도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성도들은 간만의 여유와 축제에 즐겁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게 돼서 제 마음에는 정말 많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귀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회 측은 이번 한강 문화축제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기회가 닿는 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평안의 복음과 안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5회 정기총회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19일 개최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청회 대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선거와 임원 선거 등 위원회 구성과 전국 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열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총회장으로 직전 총회장인 장종현 총회장을 추천했고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백석총회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7회 총회가 19일부터 두다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첫날에는 개회 예배 및 임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총회 주요 헌의안으로는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환경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 현장 앞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여성 안수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112차 정기총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 주요 안건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결의문 채택, 동성애와 평등법 반대 성명서 채택, 복음 통일을 위한 성명서 채택이 상정돼 20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에는 총회장 선거와 111차 사업보고 인준이 진행됩니다. 고명진 총회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교단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결의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 및 일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6일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을 붙잡아 조용기 목사님이 헌신한 1천만 구령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동경교회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1천만 구령운동을 전개한 조용기 목사의 뜻을 이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양기관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한국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책을 집필했고 11개의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이번 책 출간으로 개교회 리더들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34%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에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긍정평가 결과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낮아진 63.2%이며 긍부정 포인트 차이는 28.8%포인트로 일주 사이에 3.2%포인트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국정평가와 관련해 최근 경제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정치권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19일 오전 10시 한반도 최근 접점을 지나갔습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울산과 경남 통영시 등과의 거리가 200km로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 11시 포항과 경주, 영덕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748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기상청은 남마돌이 20일 일본 오사카와 센다이 서남서쪽 육상을 지난 뒤 오후 3시 센다이 북동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21일부터 차례대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 절기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 예방접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달 외교관계를 복원했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총리는 오는 20일에서 21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의 관계는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 2008년 정상회담 닷새 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하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틀어졌던 양국의 관계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달 4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두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상당히 많았지만 그동안 미 정부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기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전염병 권위자가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해 외국인과 피부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9일 전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석 전염병학자인 우준위는 자국 내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보고되고 다음 날인 17일 소셜미디어에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해 외국인과 피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SCMP는 중국 누리꾼들이 이 같은 그의 경고가 인종차별적이며 모호하다고 비판하며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낮아지겠고 이로 인한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1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3도, 제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에 돌입했습니다. 한 해의 교단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단의 사역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룰 그 어떤 심도 있는 논의보다 한국교회가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약자들을 품는 일에 한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